네, 반갑습니다. 자,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밤 10시 49분인데요. 자, 오늘은 네,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오전까지 아침 시초가에는 3,000포인트 이상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3,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순식간에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아니나 다를까 3,000포인트 깨지자마자 2,940까지 반나절 만에 순식간에 6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바닥이 나온 건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일단 2930포인트는 지지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930포인트를 다행히 2940에서 멈추고 다시 돌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오늘 이 하락이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2930, 2940 요 오늘 저점이나 또는 여기서 10포인트 더 빠진 2930 정도에서는 일단은 추세를 돌릴지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나마 바닥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기 전에 미국 증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요, 지금 캔들이 굉장히 이게 캔들이 크죠. 근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국면인데요. 어, 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면 코스피는 오늘 저점이 거의 저점 근처일 가능성이 많지만 만에 하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 3200포인트까지 만약에 다우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코스피가 오늘 저점 2940이 아니고 어쩌면 2700이나 2650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다우가 이 32,000까지 오지 않고 그냥 이 정도에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먼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32,000을 여러분께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생각은 하고 계시다.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지만 그래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담은 10%라도 또는 15% 20%라도 이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우가 32,000까지 내려왔을 때 코스피는 2,900도 깰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2,700이나 2,650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전에는 이 가능성을 5%나 10%를 봤다면 뭐 하락을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이제는 가능성이 20에서 한 30% 정도까지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시장에 노출되어진 악재는 뭐 FMC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악재가 다 스며들었고요. 미국 중국의 헝다도 이제는 거의 그 악재는 다 소멸이 됐는데 문제는 제2의 헝다나 제3의 헝다가 또다시 출현이 되었을 때 그때 또 시장이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부채 승인 문제죠. 네, 그 문제가 의회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채 승인 문제가 3주 정도 이제 3주가 안 남았겠죠. 지난번에 3주라 그랬으니까
그 3주가 임박하게 되면 또 한번 이 마지노선을 넘어섰니 많이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채 문제는 그 부채가 마지노선을 넘기게 되면 또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그 신용평가를 하락을 시키니 많이 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때도 한번 주가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난을 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또는 10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몰빵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저점 2940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2930 그 정도 라인에서는 일단은 반등은 최소한이라도 반등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 임박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중국의 지난 영상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죠. 석탄 문제라든지 석탄 부족 문제, 그다음에 유가 상승이라든지 가스 급등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들이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원자재를 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전 글로벌 시장에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그 제품 가격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사람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을 거고요. 또 생산성을 맞추려 그러면 그 원유나 또는 가스나 또는 석탄 가격이 상승한 걸로 인해서 그 상품에다가 그 제품의 가격에다가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그대로 또 상품 가격에 이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물가가 그동안엔 중국 시장의 저임금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또는 일본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풀어도 중국 때문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에서 그런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당장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주하고 중국하고 현재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또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못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해결이 잘 돼가지고 호주하고 정상적으로 석탄 수입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배가 한꺼번에 10척 20척이 한꺼번에 가서 그 석탄을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척씩 두 척씩 이렇게 배들이 가서 가져오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시간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인도에서도 석탄이 부족하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천연가스도 오늘 보니까 지금 금방 또 뉴스에 또 다시 급등세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여러분께 이제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그전에는 제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이제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일주일 전에는 여러분께 시장이 불안한 게 뭔가 불안하니까 현재 메이저 수급이 가스나 원유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으로 메이저 수급이 지금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쪽 섹터들이 대부분 경기 방어주들이지 않습니까? 자, 경기 방어주들이란 것은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겠구나. 메이저 세력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좀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일주일 전부터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포트의 일부라도 그런 경기 방어주들, 유가나 천연가스, 가스 관련주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포트에 넣어 보시도록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섹터에 돈이 들어있으면 현재 시중의 자금, 매제의 자금들이 그쪽에도 지금 몰려있고 또 그런 쪽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방어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남들이 급락할 때 내 종목은 조금이라도 3%든 5%든 오를 수가 있으니까 4분기에는 좀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그것들은 당장 뭔가 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가스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나 원유 쪽은 정유 쪽은 여러분께서 계속 꾸준히 당분간 4분기만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항상 불안하거든요.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동안 주가가 급등하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적으로 불안감 때문에 현금 가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쪽으로 자금을 이동을 하면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는 그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좀 내가 종목을 잘 고르면 또 주가도 상승도 먹을 수 있고 자, 그런 말씀을 그래서 지난 영상에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주가가 좀 우려했던 대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여전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전히 4분기에는 여러분들께서 포트 일부라도 그런 경기 방어주 섹터에다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일단은 좋을 듯 하고요. 또 현금을 가지실 분은 현금을 가지고 계셔도 될 듯 하고요. 현금은 또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2940포인트를 저점으로 종가가 2962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점 기준으로 22포인트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오늘 3000포인트, 3010, 20 정도에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가 반등을 제가 내일부터는 반등이 예상이 되지만 하루 이틀 갈지 2, 3일 갈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3000포인트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3010포인트나 3020포인트 이상 바로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나 3010, 20에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물량 공백이나 투매 때문에 순간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이 자리는 반등을 주게 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물량 공백 때문에. 그래서 3000이나 3010, 20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일부터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000이나 또는 3010, 20까지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저는 주가가 밀릴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때 밀렸을 때 오늘 저점 2940이나 또는 2930 제가 전에 말씀드린 2930포인트를 지지하는 선에서 이렇게 쌍바닥 W자형 쌍바닥을 만들던 아니면 짝꿍댕이형 쌍바닥을 만들던 간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요번에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을 했을 때 2930이나 2940을 지지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반등, 쌍바닥을 잡고 바닥을 잡고 이때 바닥이 저는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나 지금 현재 분위기나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저는 2930 정도는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댓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 자리에서 반등한 이후에 3000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물론 바로 2930을 또다시 깨고 내려가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2930도 좀 시간이 지나면 위태로울 수 있겠다. 4분기에는요. 4분기라는 것은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구간이고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다우가 32,000까지 빠졌을 때 코스피는 2,700, 2,650까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 저점에 들어가서 3,000포인트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끊어내고 다시 현금을 지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스나 정유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OCI나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게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올 때까지는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늘 2940을 찍고 2962까지 올라왔지만 이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은 저는 3000 정도에서 최대 302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반등이 어려울 듯 하고요. 다시 한번 대밀렸을 때 오늘 저점 3040이나 2940이나 또는 2930을 지지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자리를 만약에 깨버리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암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유행관리도 좀 일정 부분 하셔야 되고요.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도요,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종목들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 현금 쥐고 계시거나 종목 교체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나스닥이나 미국 지수가 오늘은 반등이 들어올 자리가 맞고요. 지금 현재 선물이 괜찮습니다만은 이 반등의 목표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까지만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도 보면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이 종목을 한번 기준으로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더존 비존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의 파동을 보면요. 1파 하락 이후에 양봉 보이시죠? 2파 상승 들어왔고 다시 3파 하락 국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댓글에다가 잠깐 했다가 지웠는데요. 8만 한 7천원 8천원 정도까지는 또 하락 한번 할 수 있겠다. 아니면 8만 장중에는 8만 5천원까지. 근데 이 더존 비전은 저는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하락 지점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만에 하나 87,000이나 88,000원 정도 또는 장중에 85,000을 찍고 다시 한 반등을 줘서 87,000원, 8,000원까지 다시 종가선 돌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저는 완전히 바닥이라고 아직도 저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더존 비존의 종목을 잘 보시고요. 이 종목은 이미 지금 하락 추세를 물론 메이지의 수급은 강력하게 매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산 물량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 NC 소프트를 봐도 그렇고 카카오를 봐도 그렇고 한번 주가가 고점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이미 11선이나 11선이나 5일선 이미 꺾였고요. 21선도 조금만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꺾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론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일봉상 21선이 꺾여버리면 그때는 이제 매매를 저는 그런 종목 별로 잘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어느 정도 가격 바닥이 이제 하락이 끝났다 하더라도 돌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내일이나 모레 2, 3일, 3, 4일 반등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4분기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쯤에 들어가서 짧게 치고 빠지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 방어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유나 가스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OCI나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로 시장이 단기 반등이 들어올 때는 전기차주도 마지막 시날레 시세는 한번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기차주 섹터가 성장주에서는 가장 세게 들어왔고 가장 대장주였기 때문에 대장 세트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무너질 때 무너지겠지만 전기차주 섹터는 한 번 더 저는 반등이 남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야만이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는 쉽지 않은 장이 계속 여러분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바닥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당장 10월이 지나고 11월달, 12월달 되면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은 또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는 가능하면
좀 경기 방어주나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이나 아니면 현금을 지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작전 그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손실을 줄이거나 또는 손실을 잃지 않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매매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더존 비존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단지 시장을 우리가 종합 지수만 보는 건 아니고요. 물론 매매 동향이나 환율이나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지만 또 주요 몇몇 종목들을 가지고도 또 저점을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은 더존 비존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더존 비존 저점 아직 넣은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 87,000원, 88,000원까지 오더라도 저는 그 자리가 저점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저는 확신을 못 하거든요. 자리가 완전히 잡히고 뭔가 분위기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될 때 그때 저는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볼 생각입니다. 만약 또 한 종목을 예를 들면요. 한원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한원 시스템도 뭐 매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미 요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한 14,000원이나 14,3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저점이 14,65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이 종목도 일봉상 보면 이미 추세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추세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오늘 종가상 올렸지만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원 시스템도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바닥이 나왔다라고 섣부르게 예상하시고 들어가서 매수에 홀딩 하실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요. 꼭 그거 참고하시고 2, 3일 이내에 반등 들어오더라도 다시 한번 대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있죠. 제가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이 한국가스공사가 4만 한 5천원 자리까지 한번 대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내일 당장 될지 아니면 뭐 며칠 뒤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4만 5천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스공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자리까지 안 와버리면 어쩔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저점에 사보고 싶다. 지금 좀 부담스럽다. 가격이 차트상으로도 좀 부담스러우면은 45,000원 근처까지 한번 내려온지 보시고요. 그때 한번 잡으시면 그때는 가스공사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이 시장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가스공사가 탄력을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도 지금 천연가스가 급등하고 있다 그러죠. 내일도 조금 더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5만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5만 한 2천원 정도나 5만 3천원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가 다시 눌러지는 동안에 코스피는 그때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제대로 된 반등이요. 어쨌든 저는 내일부터 코스피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다. 반등의 목표치는 3천 정도로 봅니다. 여전히 한국가스공사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기차주 중에서 SKC를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SKC도 지금은 아직은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홀딩할 자리는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자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관심 있는 LNF 역시 전기차주도 이 종목도 저는 만에 하나 여러분 만에 하나요. LNF가 만약에 15만원 정도 근처 오면 또는 15만 5천원까지는 괜찮습니다. LNF가 15만원이나 15만 5천원 정도 근처에 오면 그때는 이 LNF를 매수하시든지 성장주를 다시 한번 전기차를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이 지수를 매수하시든지 간에 LNF가 적어도 15만원이나 15만 5천원 정도까지 한번 와줘야 되지 않나. 그때 비로소 한번 우리가 베팅을 전기차에 베팅을 하든 그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요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오르고 나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일진 머티리얼 수급이 따라주면서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나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결국 한번 꺾일 거라 봅니다. 짧게 들어가실 분들은 몰라도 보유 매수에는 홀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차는 LNF 15만원에서 15만 5천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주 중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파동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반등 들어오고 한 번 더 이런 파동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이 저점은 이미 오늘 살짝 해소이 됐거든요. 반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만큼 폭만큼 이만큼 폭만큼 이만큼 폭이 한 번 더 빠질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국항공우주는 누리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같은 하나 같은 종목은 누리호 관련주 중에서도 우량 종목군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보고는 있는데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요때 좀 많이 기관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올리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다시 파는 걸로 봐서는요. 이 종목도 좀 쉽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제가 예상했던 건 이 종목이 한 5만 한 6천원, 7천원 정도까지 올라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좀 추세적으로 꾸준히 좀 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요. 이 종목도 어쨌든 누리호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가 10월 21일입니다. 발사 예정일이요.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도 참 애정의 종목이죠. 개인들한테는요. 이 종목이 예전에 제가 25,000원에게 2만원에 그때 상장을 했을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10만원 근처까지 갔었죠. 이 종목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는데 3만원짜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 종목은 좀 고평가로 보이죠. 실적에 비해서 다소 고평가고요. 그렇다고 회사 성장 전망이 좋냐 하면은 얼핏 보기에는 그때 처음에 등록했을 때 항공주, 뭐 항공우주, 비행기 이쪽이다 보니까 이 최첨단 산업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수급이 몰렸었는데 실제로는 실적은 기대만큼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 전망이 있느냐 당장 눈에 띄는 호재는 없고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 KFX 전투기에 이제 이 항공항공 우주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가 지금 이제 시험 가동 중이기 때문에 이 전투기가 정상적으로 또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수출까지 임박해야만 이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죠? 또 하나는 이 미국 그 미군들 그 뭡니까 저 훈련용 비행기요. 우리 저 FA-50 같은 훈련용 갱 공격기라 하죠. 경 공격기 이런 저번에 그 뭡니까 록히드 마틴하고 이 한국항공우주가 조인을 해서 저쪽에 보잉사하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보잉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보잉사가 그때 낙찰을 받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했다 뭐 어쨌다 해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입찰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되면 그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움직일 자리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당장은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보여진다. 다만 이 종목은 월봉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잡은 듯 하고요. 이제는 아주 느린 속도지만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면서 좀 추세를 좀 돌리지 않나. 그렇지만 다이내믹하게 추세를 돌리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10월 21일 누리호 까지만 우선 보시고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길게 보실 분들은 네, 좀 텀을 아주 길게 보셔야 될 듯 합니다. 하나라는 종목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번에 제가 급등한 이후에 잘 살아있다, 잘 버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예, 오늘 기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양봉이. 이 종목은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짝꿍댕이 만들면 이 고점 한번 넘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고점이 얼마냐면 37,000원 정도니까 대략 한 4만원 근처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볼 만한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일단 기관 외의 수급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네, 오늘은 수급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점을 넘길지 않을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일단 요 종목도 누리호까지 모습 보시죠.
그 외에 누리호 관련 중소형주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한국전자 인증이라는 종목은 오늘 이제 어제죠. 토스가 드디어 이제 영업을 개시했는데요. 토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전자 인증은 이제 토스 재료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요. 토스가 이제 상장, 예, IPO를 열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난번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2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2년 뒤에 급등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좀 이 종목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서요. 토스 상장에 대비해서 좀 여유있게 물량을 하락할 때마다 지금은 아직 제가 보기엔 강력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말씀드렸다. 시장이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공격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요. 짧게 들어가실 분들 외에는 지금은 적절한 반등 시에 적절한 현금 보유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든 반등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 확보를 좀 일부분 해 놓으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오늘 호텔 신라가 좀 많이 올랐네. 그죠? 네, 88,400원까지 올랐죠. 수급에 의해서 네,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단발일 가능성이 이 호텔 신라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 종목은요. 우리 NC소프트 같은 종목,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NC소프트 끝없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호텔 신라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처럼 수급이 오늘은 기간이 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물량이 좀 적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조정 구간에 잘 적당한 지점에서 이런 호텔 신라 같은 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전기차주 관련주 중에서는 LNF,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SKC를 좀 관심을 가지고 세 가지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SKI 테크놀로지는 아까 장중에 한 7% 가까이 빠지더라고요. 네,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서요.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보시면 많이 올랐다 이제 좀 끌렁끌렁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아까 LNF 기준으로 15만원, 15만 5천원까지 하락을 해야만 전기차주는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OCI라는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종목이죠. 저는 OCI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적어도 한 10, 한 8, 9만원 정도, 20만원까지는 일단 도전해 볼만 하다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 봅니다. 문제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도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오늘도 이 종목은 15만 4천원까지 눌려주고 다시 종가에 좀 돌렸죠. 그죠? 이 종목은 저는 20만원도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번에 반등을 주게 되면, 내일이든 코스피가 반등을 주게 되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혹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그때는 저점에서 한번 잘 잡아 보시고요. 14만 한 5천원 정도에서 14만원에서 14만 5천원 정도 가격까지 한번 와주면 땡큐입니다. 올지 안 올지 그건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싸게 저점에서 기다려 보실 분들은 그런 저점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기다려 보시는 거고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어차피 20만원 정도 가고 최소한 20만원 이상 간다 그러면 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따라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보조지표가 아마 일봉상 좀 가열권이 됐죠. 그죠? 이렇게 가열권이 나왔거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점 자리가 바로 14만 5천원, 6천원 자리라서 오늘 자리도 한번 최근 중에서 가장 좀 싸게 가격이 들어왔죠. 그죠? 15만 4천원까지 들어왔는데 적당한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보조 지표들이 조금 가열권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20만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요. 자, 한국가스공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원시스템 말씀 다 드렸고요. LX 인터내셔널은 제가 여러분께 석탄 관련주, 호주, 중국 석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오늘은 시세가 무려 6.6%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전히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죠. 요 고점을 오늘 뚫었거든요. 자, 고점을 뚫었습니다. 뭐 역시 기관 외국인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뚫었다가 봐야겠죠.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이게 약간 벌어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상승한 이후에는 조금 눌러질 가능성이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한번 잘 보시고요. 타결되기 전까지는 호주와 중국이 계속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점 오늘 이제 살짝 넘기려 했죠. 그죠?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조금 십자형이 이렇게 조금 눌림목고 쉬어가는 구간이 잠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 체크 잘 하시고요. 오늘 기관이 강력하게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은 좀 뜸하네요. 그죠? 이제는 그죠? 기관이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물론 외국인이 파는 건 아니지만 예, 수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될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여러분 같이 관심 가져보시라 그랬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오늘 악재가 나왔죠.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뭐 나왔다 이래서 백신이 이제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예, 메이저 수급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이 종목은 25만 원 전후까지, 예, 저는 25만 원 전후까지 한번 온다 그랬다가 이제 여기쯤에서 안 올 줄 알았다가 다시 또 25만 원 왔습니다. 길거는 왔습니다. 25만 전후까지요. 심하면 23만 5천 원 정도에서 24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겠지만 25만 원 정도에 사두시면 23만 5천이나 24만 원 정도는 큰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도 21선이 현재는 꺾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점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23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우리가 매수 한번 해볼 만한 자리인 거는 맞고요. 지금 주봉상으로는 기준선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22만 기준선이 24만 4,75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봉상 요 기준선 자리 정도는 충분히 지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뭐 조금 조정이 들어오면 뭐 25만 원 전후 저는 괜찮다라 봅니다. 일단 요 자리를 깨지는 않을 거라 보고 한 방이에요.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상으로는 요 올라오고 있는 이 5일선이 23만 2,700원이죠. 이번 달에요. 그다음에 다음 달이면은 이게 20만 5만원대 4만 5천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3만 5천원 4만원까지 안 오더라도 오늘 24만 7천원까지 찍었는데 대략 24만 한 5천원 뭐 3천원 7천원 요정도 구간에서는 매수는 해볼만 합니다. 대신 장중에 프로그램 수급을 보시면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돌리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플러스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일단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네, 올라갈 때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하실 분은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이미 탄력이 많이 죽었다, 찼다가 꺾여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23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돌발 큰 악재가 없습니다. 이미 오늘 악재 한번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내일 정도까지는 약간의 후유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 내일 이후에는 조금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바로 급등하기는 좀 쉽지 않다. 하지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번 기회를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비해서 조금 네, 저점에서 한번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급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략적으로 봤고요. SO일 정유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SO일까지. SO일도 여전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하고 이 종목들은 이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왜? 메이저의 자금들이 다 이쪽으로 몰렸거든요. 지금요. 그죠? 근데 SO일도 오늘 외국인 일부 팔았다는 얘기는 자, 당분간 좀 쉬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종목들이 쉬어간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또 3,000포인트나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또 이런 종목들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수급을 봐야 되고요. 일단 4분기에는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스, 정유, 신재생 에너지, 특히 하나솔루션이나 OCI를 대표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그 외에도 원자력 관련주도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에 일부 종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보석 같은 종목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한번 해보시고 종목 발굴을 많이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내일부터 반등이 조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꺾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꺾인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꺾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을 때 시장이 오늘 저점을 지지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은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점을 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기준으로 아까 제가 잠깐만요. 한국가스공사 기준으로 만약에 가스공사가 뭐 5만 2천을 가도 5만 3천을 가도 올라갔다가 한번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때
45,000원 근처까지 한번 오는지 45,000원이 아니 45,500원이든 간에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지 한번 보시고요. 또는 LNF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만 원이나 15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와야만이 저는 코스피가 멈추든지 또는 전기차에 우리가 그때 탑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좀 참고로만 하시고요.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하시고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